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민호라는 게 당시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경도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음란한 연애 노래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대중의 정서거든요. 그럼요. 따라서 지금의 가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정말 낡은 세대의 얘기다. 지금을 봐야죠, 지금을. 그거는 정말 낡은 세대의 얘기다. 지금을 봐야죠, 지금을. 아니, 그러니까 팀키라니까 되게 좋아하시네. 너무 좋아요. 마지막으로 나는 뭐 요럴 때는 요런 노래를 듣는다. 마이송. 저는 또 아이유 씨 노래인데 팔레트라고 지드래곤 씨랑 같이 피처링을 하셨던 노래가 저는 어렸을 때는 다 오빠 언니들의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 저보다 어린 가수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의 인생에 대한 생각이다거나 그런 노래다 보니까 뭔가 색깔이 다르게 좀 재밌게 듣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혹시 그 아이유 때문이 아니고 GD 때문에 듣는 건 아니 그런 거 제가 봐도 그런 거 같아요. 굉장히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더 좋은 분이 또 캐치를 하셨네 또. 혹시 저는 블루베리 힐즈인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옛날 노래. 50년대. 블루베리 힐. 블루베리 힐. 저는 그런 노래 좋아해요. 옛날에 약간 좀 차분하고 약간 늘어지면서 약간 리듬감 있는. 그런 게 제 긴장을 풀어주고 한 80년 노래 이런 거는 들으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클래식은 지루하고 그래서 그런 류의 노래를 좋아해요. On Blueberry Hill. When I found you. 배구소님은 좀 뭐 언제나 시크릿 가든 노래를 좋아해요. 시크릿 가든. 네. 항상 긴장된 삶을 살다 보니까 조금 풀어줄 수 있는 아일랜드 미녀 같은. 그러니까 원래 You Raise Me Up도 거기 노래죠. 그렇죠. 아 드라마 시크릿 가든 말고 네네. 배구소님이 드라마 시크릿 가든 너무 좋아하면 좀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고수의 전 폭발. 자, 이번 고수 픽합 주제는 관음 중독 사유입니다. 관음 중독 사유.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는 몰카 범죄. 때와 장소를 안 가립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 남성이 창문 안으로 이제 혼자 사는 여성을 몰래 훔쳐보던 그 관음증 사건이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또 뭐 말이 많았죠. 이게 창 안으로 그냥 들여다보는 거는 그것도 죄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적용을 이제 안 하다가 그냥 저 비판 여론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적용을 주거침입죄로 말하자면 좀 의아하게 생기실 수 있지만은 주거의 안정을 해치는 거죠. 그래서 위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바깥에 있다 하더라도 안에 있는 사람의 주거를 해치는 거니까 주거침입죄. 근데 꼭 어떤 나쁜 의도가 있지 않더라도 뭐가 열려 있으면 그냥 이렇게 힐끔 보게 되는 그 심리는 뭐죠? 그건 보게 된 거고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건 보는 것도 그렇지.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보는 거는 괜찮은. 보게 된 거는 그렇죠. 그건 뭐 이 사건은 그 밑에 이제 벽돌까지 쌓아놓고 그렇죠.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조금 오랜 시간 봤기 때문에 이건 반복적으로. 그렇죠. 이건 진짜 범죄입니다. 이거는 뭐 이건 그걸 그렇게 적용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형법에 저촉되는 319에서 321조 저촉되는 거죠. 맨 처음에는 보이게 돼서 봤는데 의도적으로 계속 재미나서 계속 보면 어떻게 되겠어? 두 개 섞이는 건데 말이야. 그것도 역시 그것도 범죄야. 예, 앞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제일 문제가 촬영을 하는 거예요. 촬영. 몰카. 기록이 남으니까. 이거를 찍어서 이제 인터넷에 올린단 말이에요. 바로바로 올리니까 예. 그 시간까지 나와서 저도 예, 잠깐만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저도 고향에 가겠다고 회사한테 말했는데 안 갔을 때가 있었는데 시부야 도쿄에 그냥 있었던 거 찍혀가지고 그 SNS에 올려가지고 걸렸구나. 회사한테 걸렸을 때가 있어가지고요. 그럴 때가 좀 고생인 것 같아요. 귀여운 거예요. 거짓말 못해요 이 세상은. 실제로 이걸 휴대폰을 찍을 때는 그 자율적인 거로 이제 촬영음이 되게 해놓는데 그 앱이 앱으로 있잖아요. 그 자체를 무음 앱을 만들어 갖고 아예 찍는 소리가 안 들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그거를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장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근데 그러면 동영상 촬영은 어떻게 하냐? 그것도 소리를 계속 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예전에 그 신윤복 화가가 그 냇가에서 목욕하는 그런 여인을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거. 그렇죠. 예. 그것도 그러면 몰카는 아니지만 신은복 그림 같은 경우는 여자도 알았다고 생각해요. 여자도. 의도적으로. 왜냐면은 그게 이제 그 풍속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게임의 룰이 있었다는 거죠. 그 여자들도 내가 이제 그 여기서 목욕을 하면은 그 동네 남자들이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노출할 것인가를 한번 수위 조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여성단체에서 전화 오겠어요? 아니 여성단체 전화가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옛날 조선 시대에는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자신의 몸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오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네를 근데 뛰잖아요. 그게 굉장히 높이 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높이 뛰어야지 전신이 보이는 거예요.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양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널뛰기예요. 근데 담 안에 있으면 여자를 볼 수가 없잖아요. 누구네 집 딸이 예쁘다 하던데 소문은 들리지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널뛰기를 하면은 담 밖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몸쪽이랑 뛰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번갈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아 저렇게 생겼구나 얼굴이. 그러면서 몸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어필한 건 이제 목욕은 누구나 하니까. 그런데 그게 뭐 동네에서 빤하지 않겠어요? 어디에 목욕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까지는 그 서로 알고 있었고 그런 것을 이제 신은복이 이제 그걸 그린 거죠. 이런 풍속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것이 하나의 풍속이었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뭐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이런 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학고 교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신윤복의 그때는 그 여성들이 알고 있었다.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을 때가 저는 바로 그게 예술의 시작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예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게 현대에 와서 더 강해지는데 거의 섹스 아니면 섹슈얼리티. 뭐 마돈나 한 사람만 그래도 충분하죠. 근데 그건 내가 이렇게 노출한 게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게 어필해야 한다. 그리고 먹혀야 한다. 그런 생각들을 강하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술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담은 것이 예술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표정을 보면요. 그 남자들의 표정이 굉장히 익살맞아요. 이게 우리가 그 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남자들 여자들을 쳐다볼 때 눈이 좀 개름칠하게 쳐다보는 눈이 있고 굉장히 장난스럽게 쳐다보는 눈이 있잖아요. 근데 신은복의 그 그림에서는 굉장히 다 장난꾸러기들처럼 나와요. 그래서 그게 예술로서 포용이 되는 것이죠. 이제 최근에 들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드론으로 몰카를 요즘 찍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한 오피스텔 앞에 경고문이 붙을 정도로 이 드론 몰카범을 조심하라고. 야, 드론이 요만해요. 요만한데 거기 카메라는 요만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막 하면서 그 안쪽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5층, 뭐 20층 같은 데 보면은 사실 그렇게 찍힌다는 생각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 드론의 카메라에 이게 쭉 올라와 버리는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막 신고하고 하면 난리 났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예 그런 드론을 잡는 드론을 또 개발해 갔고요. 어디서 또 새를 훈련시켜가지고 네, 드론을 잡잖아요. 실제입니다. 실제로. 그런 몰카형 드론을 이렇게 잡는 그 새를 훈련을 시켜서 그걸 잡아채는 거 이런 식으로까지 한 좀 씁쓸한 사회 스태죠. 사실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진짜 기술이 발달되면서 되게 위험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에는 흔한 그 디지털 카메라도 그 줌 기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자기 아파트 앞에 저 멀리에 다른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될 게 뭐 거의 한 1km 정도 되는 거를 줌을 쭉 당기니까 그 안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뭘 본 것 같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몰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조금 잘못된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 그 이경규의 몰래카메라를 줄여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조금 약간 그렇게 적절한 용어가 뉘앙스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다른 나라 프로그램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Just Fun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웃자고 한 거. 그런데 그게 이제 몰카 같은 거 하는 거거든요. 그게 숨겨놓고 왜 깜짝 놀래고 나중에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몰카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용어가 이제 이것이 장난처럼 느껴지는 감이 있죠. 가볍게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저는 몰카라는 용어는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바꾸자는 얘기가 이제 경찰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관공서 쪽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범죄 의식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불법 촬영으로 한다든 아니면 디지털 불법 촬영으로 한다든 이렇게 경찰 내부의 용어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예, 예. 그러니까 경찰 수사관들이 그냥 쉽게 몰카하니까 이게 이제 범죄시 약해지는 그런 부분이 거죠. 있으니까 이건 우리도 서프라이즈가 좀 여기서 자꾸 남녀의 문제만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남자가 남자 걸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맞습니다. 똑같죠. 예, 아니,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아주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 춘추자전에 나온 유명한 얘기지만은 두 번째로 천하를 제패한 춘추 시대 때 사람이 진문공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19년 동안 만명 생활을 하다가 천하를 거머쥐게 됐는데 나중에 그 망명생활 도중에 정나라를 가게 됐는데 통뼈라고 있죠. 통뼈. 갈비뼈가 하나로 붙은 걸로 소문이 그 당시에 났어. 그래가지고 갈비뼈가 하나로 돼 있는 걸 보려고 목욕하는 거를 옆으로 이래가지고 봤다 이거예요. 그거를 같은 남자끼리인데 통뼈 좀 봐라 이래도 될 텐데 원한을 가진 거야 정문공이. 나중에 진나라로 돌아가가지고 제일 먼저 정나라부터 때려갑니다. 나 목욕하는 거를 내 목욕한 거 지켜봤다고. 봤다 그래가지고 그걸 살살 비는데 안 돼. 그래가지고 싸그리 밟아버린다. 그런데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사례가 예, 있죠. 예. 실제로 이제 작년 초에 그 송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자의 벗은 몸을 찍었는데 그게 이제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그걸 찍은 것 때문에 이제 불구속 기소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이 몰카 말하는 불법 촬영의 피해는 여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남자에 대한 게 작년 올해부터 시작해 거의 한 두세 배씩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날 찍는 것 같아요. 그럼 심증은 확실해. 근데 가가지고 당신 나 찍었지.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뭐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이 사람 날 그거는 찍는 얘기를 해야 것 돼요. 같은데. 그냥 가서 예. 그럼 이제 이거는 당신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해서 확인할 때 찍은 걸 보여달라. 예. 근데 그렇게 하면 당신은 뭔데 무슨 권리로 내 핸드폰을 보여달라 아니죠. 이거는 하느냐.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안 보여주면 이거는 이제 경찰에 신고하겠다. 앞에 있는 사람이 날 찍고 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뭘 찍냐고 했더니 그게 포켓몬고 하고 있는 거라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그런 것도 있어서 뭘 찍고 있냐고 하기도 뭔가 맞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게임을 너무 열중해서 뭐 하는 분들은 그 목욕탕 그 탕 안에도 그 방수팩을 끼고 막 이렇게 들고 들어오면 되게 좀 찝찝하거든요. 아니 이게 한창 이제 사춘기 이렇게 청소년기 때는 진짜 꿈 중에 하나가 투명인간 되는 거죠. 그럼요. 투명인간 돼서 정말 여자 모이도 한번 보고 싶다. 진짜 그럴 마음이 저 나쁜 사람인가요? 예, 나쁜 사람이. 예전에는 뭐 그건 이제 뭐 정말 투명인간이 되거나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지만 요즘은 뭔가 기계를 이용해서 몰래 촬영할 수 있는 도구들이 계속 양산된다는 거죠. 안경 카메라, 이 단축 카메라, 모자 카메라, 넥타이 카메라, 벨트 카메라, 그 다음에 물병 카메라, 가방 카메라.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인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적으로 한도가 있어요. 계속 새로운 개발이 나오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라는 걸로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또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탁고서 그걸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설해야 되나?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마무리 안 되면 툭 던져놓으시네요. 이 좀 꼬매봐. 도덕적으로 훈련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의식적으로 이렇게 훈련한다고 하면 반발 가지 그런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냥 자연스러운 습관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예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엿보기, 훔쳐보기 욕망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저는 좀 공론화의 장으로 빼내는 것이 저는 예술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우리가 욕설에 대한 욕망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막 욕하고 싶고요. 또 어떤 때는 뭐 성적 자유도 갖고 싶고. 그런 것들이 예술로서 표현될 때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술의 기능이 그런 부분에서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몰카가 이게 안경 몰카가 나쁜 방향으로 쓰이면 안 되겠지만 그것도 북쪽에 촬영 갔을 때는 또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쓰였다면서요, 안경 몰카가.
이제 육로로 가서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금강산을 갔는데 사전에는 다 찍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카메라 치우라고 뭐 해가지고 그때 조연출이 딱 요런 안경을 신보수님 같은 안경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안경 몰카로 그때 우리가 막 아이들하고 퀴즈 프로그램 풀고 그다음에 북쪽 안내원이 막 설명하고 하는 거를 안경으로 그때 다 이렇게 찍고 뒤에 PD가 이렇게 조연출을 뒤로 뺐다가 앞으로 갔다가 머리를 숙여서 이렇게 자기가 찍고 싶은 거 다 찍게 한 거야. 네. 근데 이제 북쪽 사람들은 거기 모르죠. 뭐지 하는데 둘이 사귄다 이런 생각했겠죠. 제일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제일 큰 문제는 몰래 카메라 주의 경고문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뭐냐?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금 경고문이 붙어 있는 거예요. 찍는 사람을 다 그래요. 죽여야지. 왜 피해자한테 그 이름을 책임을 전가하느냐?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찍을 수 있는 어떤 기계를 설치하고 이런 사람들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왜 공중한테 이 경고를 통해서 공포를 주느냐라고 해갖고 논란이 됐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의도는 그랬을 거예요. 이 공간에는 많으니까 회피하십시오라는 형태의 것을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말 자체가 우리나라 말이 이게 사실 좀 이게 결국은 주의하니까 결국은 예비 피해자들을 양산해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던 그래,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뭐 그 도로에 보면은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근데 표현이 표현이 좀 법이 조금